자, 319쪽. 319쪽. 자, 1번 문제 나와 있네요. 1번 문제 나와 있네요. 한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319쪽. 1번 문제. 자, 1번, 2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죠?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자, 부동산을 임대했네요. 등기비등기 안 따져요. 부동산은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네. 그 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죠? 이거는 사업소득이다. 답이 몇 번? 4번. 단 국외권은 무조건 뭐다? 과세하죠? 사업소득이 아니다가 아니라 뭐다? 사업소득이다. 국외권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국외과 좌우간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 맞죠? 자, 그 다음 3주택 괄호가 뭐다? 소형주택이 아님. 그럼 3주택이죠? and 보증금 합계가 얼마다? 2억 원. 범위죠? 그럼 3억 원 초과될 때만 과세해요. 그럼 2억 원은 3억 원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뭐다? 간주임대료. 사업소득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아니한다. 2억이니까 만약에 4억이라고 나오면 산입한다. 답이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 2주택 과 2개 이상 없는 건물이죠? 상가. 그럼 전세 났어요? 월세 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았잖아. 전세. 그럼 주택은 2개니까 과세 안 하죠? 상가는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이 지문은 전세 났다는 거야. 보증금 and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자를 계산해. 전세니까. 그러나 주택은 산입하지 않는다. 세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증금은 전세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 났다면 주택도 과세,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고 월세 났다면은 주택도 과세해요.
자, 그 다음 4번.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억인데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정의. 자, 그 다음 5번. 자,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공과금을 받잖아요. 전기료 이런 거 받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공과금을 받아서 공과금 알아들었나요? 그럼 공과금은 사업소득 계산할 때 돈이 나가는 거죠? 공제를 해줘요. 공과금 낸 만큼 공제를 해준다고요. 세금 계산할 때. 근데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공공요금이죠? 명목으로 지급받던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보다 초과할 때. 그래서 세입자로부터, 자, 공공요금 고조는 100만 원 나왔다고요. 근데 세입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원래 100만 원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받고 납부하면 되죠? 근데 120만 원을 받았어. 그럼 20만 원은 수입 금액이 돼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 금액만 받아라 이거지. 초과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하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산입한다 그 얘기예요. 옛날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살살 이쪽은 더 받고 저쪽은 덜 받고 우리는 공짜로 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 걸렸잖아. 뒤끝이 안 좋아. 남을 괴롭히면. 자, 그 다음. 진짜요. 성실하게 살아야 복 받아요. 꼼수 부리다가. 내가 어렸을 때 나보고 계산나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계산을 잘 못해. 이것만 살아있지.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는 것만 풀어요. 아는 것만. 자, 1번 무슨 관련? 공익 관련. 공익 관련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무관난이잖아. 무관난 지상권 또 하나 적어요. 지역권, 대여. 대여 포함한다. 무관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면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자, 그 다음 3번은 주거용 건물이잖아. 두 글자로 뭐다? 주택. 자, 여기 보세요. 상가를 임대하죠? 주택을 임대하죠? 근데 공실이 생기잖아. 공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수입 금액이 없죠? 그럼 공실이 손에 생겨서 손해가 났어. 결손금. 공실이 생겨서 손해가 났다고요? 결국 손해난 금액. 그럼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공실이 났다면 다른 소득에서 이익에서 공제를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근데 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손해가 났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은. 그래서 주거용 건물 손해가 났지? 그럼 종합소득에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제한다. 맞는 거요. 단 상가는 공제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부부 나왔다. 각각 한 채니까 두 채죠? 올해부터는 수입 금액이 얼마든
과세로 전환됐어요.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도 따로 분리과세합니다. 올해부터는 이거 작년에는 과세를 안 해요.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비과세가 작년 말로 끝났다고요.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올해부터는 과세로 전환됐어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이자, 간주임대료죠? 은행에 예금하잖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빼고 주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런 수입이자와 주식을 하면 배당금, 이자를 빼고 주죠? 이런 거는 빼고 주니까 뭐다? 되지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팔아먹는 거잖아. 처분은. 팔아먹는 거는 임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이런 거는 뭐다? 차감할 때 금융수익은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주식 같은 거. 유가증권 처분은 팔아먹은 거니까 뭐다? 금융수익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5번. 자, 그 정도만 알고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4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 정도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 아우터라인 잡았네요. 양도소득세. 자, 332쪽. 양도소득세는 5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할 대상으로 볼 건가? 몇 개? 5개.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프린트. 지금 임대업 끝났어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로 보자고요. 뒷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략한 포인트만 찍혀 있어요. 한 장짜리 이거 뒷면. 한 장짜리 뒷면 봤어요? 자, 이 페이지의 뒷면이. 그럼 중간에 보면 임대업이라고 나왔잖아요. 가운데 줄에. 자,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가운데 찾았어요? 뒷면에? 빨리 찾으세요. 뒷면 가운데. 자, 그 다음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본다? 국세에서는 바닥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10배. 나중에 배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1주택. 제목이 뭐다? 다가구주택. 옆에가 제목이에요. 지금 임대업이에요. 지금 가운데. 그럼 다가구주택은 몇 개로 본다? 하나. 구분 등기될 때는 뭐다?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하얀 별 고가주택은 9억인데 뭘로 따진다? 9억 초과인데 기준시가. 그럼 옆에 적어요.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딱 적어요. 9억 옆에 하얀데 적을 때 있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직도 못 찾았어. 아이고, 가운데 있다는데 밑에 보면서 찾기라도 찾아봐요. 뭐 이해가 안 되든 안 되든. 찾았어요? 가운데? 겨우 찾았네요. 지금 고가주택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운데를 봐야 돼요. 가운데. 자, 그 다음 월세. 월세는 하나는 비과세하죠? 하나. 그러나 고가주택 및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 됐어요? 자, 그 다음 전세. 전세는 이자를 계산하죠? 이자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이자는 임대료로 본다. 요건이 충족돼야죠. 3.3초과. 그래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돼야 돼? 3억 초과. 단 주택수 따질 때 과로 무슨 주택? 소형주택이 있다면 무조건 다 제외해. 소형주택은 숫자가 뭐다? 4이. 일명 전세 들었다 3,3만 4이. 됐나요? 그리고 3번 부부는 무조건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합산한다. 그러나 공동소유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출제되는 거는 맨 앞에 지분이 가장 큰 자 6대4. 지분이 가장 큰 자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60% 40%를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책으로 들어가죠. 332쪽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양도소득세는 뭐를 정리해야 돼? 과세대상 열거된 거. 열거주의 몇 개예요? 5개. 자, 일단은 오른쪽 333 폈나요? 자, 양도소득세는 꼭대기 개인 사업성이 없이. 사업성이 없는 거죠? 양도는 대가를 받아야 돼.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뭐다? 유상.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해요. 양도자별로. 항상 세금은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양도세도 양도자별로. 뭔 뜻이다? 양도세도 개인이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수가 있죠? 1월 달에 땅 팔고 3월 달에 땅 팔고 그러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따라오고 있어요? 특징.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이 어쩌다 한번 우발적 비경상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세 번째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됐네. 자, 그 다음 그 박스 봐요. 자, 4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별 하나.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거를 모아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뭐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 뜻은 뭐야?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세 따로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오른쪽 기출 체크가 나왔네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오른쪽 체크 읽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분류과세. 자, 박스가 결론이네. 일시적 우발적으로 팔면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죠? 팔잖아. 팔면은 사업소득으로서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 계속적 반복적. 대여에서 받으면 임대업이고 사고 팔면은 부동산 업이 돼 상환 사업소득이에요. 자, 5번.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결국 어떻게 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결정해서 부과한다. 원칙은 신고 납부한다. 무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양도세는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실질로 따진다 이거지. 자, 그리고 7번. 양도세는 물납은 허용한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 왜 물납은 안 돼요? 물납하면 손해나죠? 또는 좌우간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되는 거예요. 2개월. 자, 넘어가죠. 자, 드디어 02번 별 딱 붙여있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다. 양도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가지라고 적혀있나요? 부동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그 다음 부동산상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 뭐다? 주식. 그 다음 뭐가 있다? 파생상품 등. 5개. 일명 뭐라 그랬어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양도세 대상. 딱 보니까 투기 목적으로만 이루어졌어. 팔았을 때 이익 나는 걸로만 이루어졌죠? 자동차 없잖아요. 선박 없잖아요. 기계 없잖아요. 그럼 주식도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 안 해.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박스.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뭘로 따진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이 얘기는 뭐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이 뭐다? 토지 건물이면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무허가 건물도 과세한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밑에 토지, 항상 토지는 밑에 세 번째 줄, 공부상 토지가 아니라 뭐다? 사실상 토지를 말합니다. 사실상 지목.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등기 안 하고 팔더라도 사실상 지목이면 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건물. 절대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방세에서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해요.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건축물이라 그래. 팔아먹을 때는 건물이라 그래요. 달라요. 그러면 지방세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사회에서 건물. 그 다음 2번은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 건물에 붙어있는 딸린 시설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보유할 때는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죠. 독립된 시설물이 뭐야? 독립된 시설물, 레저시설, 건물과 떨어 있잖아. 딸린 시설물이 뭐다? 대표적으로 은행에 부착된 금고. 또 승강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여기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 걸어서.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좋은 학원이에요. 2층. 그죠? 걸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는 뭐를 판 거야? 건물. 건물을 판 거예요. 건물, 이거 건물. 건물 팔 때는 승강기도 같이 함께 파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판 거다. 이해를 판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과 떨어져 있으므로 이해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딸린 시설물. 알아들었나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물도 있겠죠?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 건물 팔았잖아. 자, 그래서 오른쪽 건물. 건물이죠? 근데 두 번째 줄이 중요하잖아.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럼 학원 건물 팔 때 뭐가 포함됐어? 승강기. 이거를 띄어서 팔지 않아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건축물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토지, 건물. 왜 건축물을 안 써? 독립된 시설물은 양도세 내는 게 아니에요. 건물 팔 때 시설물은 자동적으로 붙어서 따라간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허가 유법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역, 니은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로.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 팔았어요? 이제 부동산상 권리를 팔았어요. 자,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눠진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항상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 가지를. 그래서 오른쪽 기역 이용 권리 나와 있죠? 그래서 이용 권리는 몇 가지 있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열개된 거.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일명보다 지전임이. 지전임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로 따져요. 물권이니까. 임차권은 원래 출신이 채권이죠. 물권이 대상이지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임차권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따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만. 그래서 C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과세 방법은 채권이므로 등기된 것에 하나요. 그러나 위에 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 등록 안 따져요. 물권이니까. 그럼 OX로 답해봐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몇 개 있어? 3개. 3개잖아.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뭐는 안 들어가? 지역권은 안 들어가. 그래서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X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은 안 들어가니까. 이거 2번 출제됐어요. 지역권은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만 들어갑니다. 전세권. 계약서를 5억 썼어. 보증금 5억이죠? 전세계약 5억 썼다고. 보증금 5억을 주고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세금액 5억 원. 누가 6억 준대. 6억 줘. 전세권 팔았잖아요. 그죠? 5억을 투입하고 6억 받았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 1억 원은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법에 명시돼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의 안 낸다. 계약서를 유죄하죠? 6억 받더라도 5억 지네들끼리 쓰는 거예요. 법에 명시돼 있다는 뜻이에요. 투입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양도세를 내는 게 법의 원리입니다. 됐어요? 얼굴 피시고 멋담시 지금. 멋담시.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다?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 뭐다 이거? 부동산이 되기 전에 전매한 거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팔아먹는 거야, 전매. 그럼 투기꾼들이 뭐를 가장 많이 한다? 분양권 전매. 아파트 되기 전에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면 취득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어 분양권을 길게 뭐라 그래요? 아파트 당첨권. 자, 넘어가죠. 근데 옆에 나와 있잖아, X. X는 알고 가야 돼요. X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된 않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넘어가죠. 꼭대기 뭐가 나왔다? 자, 이게 취득 권리죠. A, B, C가 대표적으로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아파트 당첨권. 청약 제도를 통해서 당첨됐죠? 이게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당첨권. 청약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당첨됐잖아요. 줄여서 뭐다? 분양권.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등이 뭐다? 등이. 조합원 입주권. 등을 적어야 돼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등. 그럼 여기서 공통사항은 뭐다? 둘 다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되기 전에 전매했다. 취득권리. 그럼 세법은 뭐를 알아야 돼? 아파트 당첨권은 세법은 주택 수 따질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우리가 다주택자는 세금 왕창 물리죠? 주택 수 따질 때 제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잔금이 안 끝난 거니까.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 집이었으니까. 주택수 2주택, 3주택 따질 때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요. 세율이 높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요. 그럼 멀쩡한 아파트 하나에다가 분양권 하나면 세법은 주택이 몇 개야? 하나. 알아들었나요? 이건 세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타법에서는 뭐다? 주택수에서 포함해요. 타법은 대출 받을 때 분양권이 있으면 뭐다? 주택이 있는 걸로 봐요. 그건 세법이 아니라고요. 세금 계산할 때 알아들었나요? 이상하다. 대출 받을 때 분양권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돼가지고 저 녀석은 제외하는 거예요. 세법은.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이다. 멀쩡한 거 하나 있어. 조합원 입주권 하나 있으면 주택은 몇 개다? 2개. 다주택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B번. 별 하나 딱 붙이고 B번 이것도 채권.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그럼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받는 거죠. 상환받기 전에 전매했다. 취득권리.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채권은 상환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OX로 답해봐요.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권리다. OX.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권리다. OX. X. 이거는 취득권리가 아니라고요. 만기에 금전받잖아.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취득권리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C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밑줄 딱 그거 있죠? 계약금 지급. 계약금만 지급. 뭐가 남아있어요?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 취득권리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원래 기타 자산은 종류가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2개. 왜 기타 자산이다? 왜 기타 자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상 권리가 아니고 단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뭘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간주. 이렇게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므로 무슨 자산으로 간다? 기타 자산. 원래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2가지만 있다고요. 꼭대기 기억.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포인트가 뭐다?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기서 주어는 뭐다? 영업권. 영업권도 기타 자산이다. 영업권을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권리금.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업용 자산. 줄여서 사업용 자산. 반드시 뭐다?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권리금 왜 생겼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이에요. 학원 건물을 30년 만에 팔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잖아. 사업용 건물. 그래서 이거를 얼마 받았느냐? 100억.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20억. 그럼 총 얼마 받았어요? 120 받았죠? 총? 그럼 100만 원은 뭘로 계산한다? 이거 토지건물 부동산이죠? 토지건물로 계산하고 그 다음 권리금 20억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20억은 무슨 자산으로 계산한다? 기타 자산.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함께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근데 안 팔어. 안 팔고 따로 분리해서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이거는 놔두고 권리금만 챙겼죠? 항상 양도는 팔아야 돼요. 부동산을 분리해서 또는 별도해서 권리금만 챙긴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돼? 함께. 옆에 함께가 나와야 돼. 함께. 그래서 B번이 나왔잖아. 영업권을 단독. 권리금만 단독으로 챙겼죠. 부동산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영업권, 권리금은 종합소득세를 낸다.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다음 박스 별 딱 붙이고 영업권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함께. 함께 가지 않고 분리해서 받았다면 기타 소득. 결국 무슨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함께 꼭 함께가 붙을 때만 기타 소득이에요. 줄여서 뭐라 그래서 더 줄이면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갈 때만 기타 소득이야. 줄여서 고자와 함께 고자를 띄어버리고 혼자 가면 기타 소득이에요. 함께 가야 돼. 함께 영원히 영업권. 그럼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다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은 약이 없어요. 그래도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 어떤 음악? 기타. 기타 치면서 가는 거야. 기타 치면서 고자 이러면서. 고자는 뭐를 뜻한다? 고정자산의 약자일 뿐이다.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 됐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자 그다음 밑에 니은. 이번에는 뭐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것도 기타 소득이다.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배타적 밑줄 그어요.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용어가 붙으면 뭐가 있어요? 이름이 골프 회원권. 이런 게 기타 자산이에요.
콘도 회원권. 또 하나는 주식을 포함. 주식도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포함합니다. 제외하면 안 돼. 포함. 거기 B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B번. 주식 등을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이러한 주식을 우리는 무슨 주식이라 그래요? 주식 형태의 주주회원권이라 그래요. 이런 거. 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주회원권. 주식을 구입할 때 특약을 달아요. 몇 주 이상 살 테니까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예스. 주식 형태의 회원권이죠. 그래서 이 애들의 공통은 뭐다?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을 타인보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외우지 말고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뭐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골프장이란 부동산.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뭐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콘도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주식을 포함해요. 주주 회원권도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기타 자산 A, B 됐나요? 그리고 리을 쪽은 고급 강의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타 자산 출제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2개. 2개. 원래는 4개야. 2개.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주식. 5번. 주식 나와 있죠? 꼭대기. 그래서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근데 5번이 뭐다? 괄호.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이건 뭐다? 주주회원권. 주식 형태의 회원권은 제외해요. 괄호.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주회원권은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고요. 주식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기타 자산이 많이 나올까요? 기타 자산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알아들었어요? 세율은 평균 20%입니다. 주식은. 그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면 최대 42%까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기타 자산에도 주식이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식은 일반 주식에 안 들어간다. 제외. 그럼 기억 무슨 주식? 상장 주식. 뒤지게 복잡해. 뭐 상장법인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코넥스도 있고 코스피도 있고 비상장도 있고 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억만 알면 돼. 주권상장법인 나와 있어요? 뭐 비상장 그다음 니은 밑으로 내려와요. 니은 어떤 주식이야? 비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상식만 알면 돼요. 주식은.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어디에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팔았을 때, 거래소에서 팔 때.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거 상식이잖아.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버리죠? 과세를 안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옆에 2번이 그 얘기예요. 쭉 읽어보면 자, 읽어보지도 마세요. 이해도 안 되고 출제도 안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은 알아야 돼. 상장이나 비상장은 양도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누구에게만? 대주주. 시장에서 팔 때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주식 투자를 잘못하면 도박으로 변질돼요. 그 녀석 처남이에요.
선물 옵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대출 받아갖고 파생상품 등의 출자를 합니다. 선물 옵션은 진짜 돈 넣고 돈 먹고예요. 주식에서 파생된 거.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두 가지는 뭐다? 용어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줄이면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이 세 가지는 몇 호 자산이라 그래요? 1호.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은 몇 호 자산? 2호. 그 다음 파생상품은 몇 호 자산? 3호.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출제는 1호까지가 출제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까지. 그래서 2호 하면 기타 자산까지예요. 주식은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파생상품 따로. 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결국 손해난 금액 양도하고 손해났죠? 그럼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해야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통산. 알아들었나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는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 그럼 250만 원 공제할 때도 1호 소득에서 250만 원 빼고 주식에서 250만 원 빼고 파생상품에서 이렇게 뺀다. 그럼 결론은 뭐다?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래.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게 뭐가 나왔어? 박스 딱 나왔네. 별 하나 딱 붙이고 제일하래. 339. 강의한 게 딱 정리돼서 나왔잖아요. 1번 토지건물. 시설물을 포함해요. 건물 팔 때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설물, 구축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나와 있죠? 지전임의, 임차권은 등기된 것. 소유권이 아닌 것. 취득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등이 뭐가 있다. 하나 적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됐어요? 그 다음 상환 들어가고 그 다음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출제되는 거는 디귿, 리을 묶어. 기억 리을은 알 필요도 없어요. 디귿, 리을. 영업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누구와 함께? 고정자산과 함께. 더 줄이면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또 웃고 있어. 다 그 다음. 자, 리을.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옆에 적어. 어떤 용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회원권은 기타 자산.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호 자산? 1호 자산. 자, 넘어가죠. 340페이지. 자, 유가증권. 이거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주식을 얘기한다. 비상장, 상장. 주식은 대상이에요. 유가증권이 뭐다? 주식. 그래서 2번 상식. 상장 주식은 누가 낸다? 대주주만.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요. 기억에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장외거래부는 다 과세하고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면 뭐라 그래요? 파생상품. 그 다음 양도세 대상은 약자로 줄이면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골프 회원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 기타자산. 소속을 알아야 돼요. 기타자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돼야죠. 채권이므로 답은 4번. 그 다음 영업권은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과세 대상에서는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임차권은 등기되고 영업권은 함께 가고. 함께 맞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프린트. 앞면 1페이지. 자, 양도세로 들어와요. 이제 양도세 오른쪽 꼭대기. 양도세 봤어요? 자, 일단은 국세. 국세죠?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이게 제목이 뭐다? 왼쪽에 납세지.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납세지. 왼쪽이 납세지잖아. 그래서 쭉 따라와야 돼. 쭉 따라오다가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빠지면 이상한 글이 나와요. 자, 그럼 지금 뭐 배웠어? 과세대상 두 번째. 제목이 과세대상이죠? 그러다 과로 나왔잖아.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부가 뭐다? 부동산. 기억나야 된다는 거야. 토지건물. 부권리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용권리와 취득권리죠? 그럼 이용권리는 오른쪽 3개. 지, 전, 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X. 세 가지. 그 다음 취득권리잖아. 아파트 당첨권. 옆에 살짝 적어. 3글자로. 분양권.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나와 있죠?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상환.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 계약금만 지급. 중도금 잔금 전에 전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취득권리, 이용권리. 그 다음 뭐만 알면 돼? 이제 주식.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는 거야. 시장에서 팔 때. 소액주주는 제외.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 파생상품. 그리고 기타 자산은 기타. 원래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나왔다. 영업권 어떻게 가야 돼? 함께. 과로. 단독으로 가거나 분리로 가려면 X.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독 분리하면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 이용권 회원권은 취득세 회원권이 있어요. 그리고 주주 회원권도 포함한다. 단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된다? 유리한 조건. 그리고 옆에 적을 때 있죠? 3글자로 배타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취득세 회원권도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양도세 대상. 어떤 조건이 붙는다? 유리한 조건. 또는 3글자로 뭐라고 적었어요? 배타적. 그래서 양도세 대상 정리됐어요.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한다? 출판 지목.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나머지는 이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